3차 시입니다. 자, 1차 시 때도 동명사 용법 했고 2차 시 때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같이 구분해 보는 것을 했죠.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 이제 3차 시는 제가 지문 학습하는 거를 좀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3차 시 지금 여기 보면 1차 시하고 2차 시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사과 색깔이 다른 거 두 개 이렇게 특출난 거 하나 고르는 거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독해는 우리가 reading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reading의 경우에는 strategy, 바로 이 전략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연구 논문에 보면 reading 전략에 관련된 논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토익에서 우리가 RC라고 말하죠? 자, reading comprehension이에요. 자, 여러분, reading은 just reading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그냥. 그런데 comprehension은 뭐냐면요. 소리가 나는 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그 meaning까지 다 파악하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다라는 거. 그게 바로 comprehension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토익 RC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바로 reading comprehension. 그래서 RC가 되는데 바로 이 이중지문, 삼중지문, 특히 삼중지문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도 필요하고 내용 파악, 바로 컴프레hen션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차의 3차 시는 이런 부분을 좀 다뤄보는 걸로 할게요. 자, 파트 7에 이제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파트 7에 이제 이런 문제 유형들을 보면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바로 주제와 목적을 묻는 유형이 있어요. 주제와 목적을 묻는 유형. 두 번째, 세부 사항을 묻는 유형. 아까 2차 시에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왜 중요할까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 애니메이션 제가 잘못 띄웠던 거 기억나세요? 문법 문제에서는 not important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장 해석에서는 뭐라 그랬죠? important 하다 그랬죠? 바로 세부 사항을 물어볼 때 자, 그 목적격이나 소유격의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대상이 확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뭐 그런 걸 예를 들면 세부 사항을 묻는 표현들. 여러분 왠지 수능 봤을 때 생각나지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진위, 확인 유형. 이거는 진위라는 건 뭐예요? 맞고 틀린 거죠? 다음 장 내용상 틀린 거, 다음 장 내용상 맞는 것. 거기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추론 유형. 아, 다음 추론. 아, 저 이런 거 너무 싫었어요. 제 생각에 여러분이 이과가 좀 많아서 이런 추론에 좀 익숙하지 않을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 아주 그 학생이 십몇 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정말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영어는 정말 못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우리가 국어를 잘하면 영어를 잘하고 수능 독해를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은 잘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걔가 그 증인이었어요. 과학적인 내용이라든가 자기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의 어떤 사학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못하는데 내용이 앞에서 나왔던 걸 유추를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심각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너는 문제를 풀지 마라. 왜? 시간 내로 풀다가 보니까 찍다 보면은 아무거나 막 찍게 되거든요. 리딩은 정말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해봤죠. 시간 안에 풀게 할 거랑 아니면 네가 천천히 생각하면서 반만 풀더라도.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시간을 재고 전체 문제를 다 풀게 하니까 대다수가 틀려요. 근데 시간을 천천히 두고 잘 생각하면서 네가 내용 파악을 그러니까 잘 내용을 네가 유추해 가면서 책을 읽었던 거 논리력을 바탕으로 유추를 하면서 반만 풀어라 했더니 그게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부모님께서 according to his parents, 그의 부모님에 의하면 대학을 못 갈 뻔했는데 그나마 영어 하나 그 점수 받고 제가 가르쳐준 전략대로 다른 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일단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걔가 사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사학과. 그래서 고고사학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과를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맨날 탐사하러 다닌다고 집구석에 있질 않아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여러분 출연 유형은 여러분 잘하실 것 같아요. 이과가 많아서.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 넣기 유형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형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출연용 또 들어갔네. 죄송해요. 이런. 자, 이렇게, 주제와 목적을 묻는 표현, 그 다음에 세부상을 묻는 유형, 진유 확인 유형, 출연 유형, 주어진 문장 넣기 유형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들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이중지문, 삼중지문에 나오게 되는데, 팟세븐에서 176번부터 200번까지 25문항은 대부분 이게 나와요. 자, 근데 여기는 보면요. 서로 연관된 지문을 읽어야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특히 훈련을 통해 5개의 질문을 먼저 읽고 어느 지문에서 정답 단서를 찾아야 할지를 빨리 파악하는 연습이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 그럼 한번 보면, 자, 이중지문, 삼중지문에 나오는 것들이 뭘 바탕으로 나면, 우리 처음에 할 때 지문들이 어떤 거를 가지고 나오는지 한번 했었던 거 생각나시죠? 자, 이메일과 편지가 있고요. 광고가 있고요. 그리고 기사와 안내문이 있고요. 그리고 공고와 회람이 있고요. 자, 그리고 뭐가 있어요?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채팅이나 기타 양식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바로 유형을 적용하는 건데 앞에 아까 나왔던 유형이 뭐 있었어요? 추론, 진위 확인, 주제와 목적,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세부사항 확인하기. 이러한 유형들을 이메일과 편지에 적용한다던가. 그럼 이메일과 편지 같은 경우가 목적에 많이 나올 거죠. 그 다음에 기사. 그런 경우에 주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에다가 아까의 그 유형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도 마찬가지로 세부사항 같은 거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유형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중지문과 삼중지문이 이제 이렇게 봐서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걸로 이번엔 좀 다뤄볼게요. 독해에서 특히 이번 주차는 이중지문만 다룹니다. 자, 176부터 185번까지 10개 문제가 연관된 2개의 독해 주문을 읽고 각각 5문제를 푸는 이중지문. 자, 어떤 토익 책에서는 더블 패시지라고 나오고요. 또는 트리플 패시지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책에서는 이중지문, 삼중지문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달과 답변의 유형으로 첫 번째 질문에서 한 사람이 편지나 이메일 또는 공지사항을 전달하면 두 번째 질문에서 거기에 답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토익은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요거를 좀 잘 하시면 나중에 회사 가서도 메일을 써야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도 좀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훨씬 더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전달과 답변이니까 여기서는 지금 Dear Allison 문제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수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I received your request for a new office telephone. 자, 새로운 사무실에 전화 요청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Please let me know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이 사람이 알고 싶은 건 너가 편한 때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냐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을 이제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오늘 왜 여기 30초 아유 진짜 죄송해요. 이게 여기를 자꾸 건드려서 자,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sincerely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발신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간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Before I place the order, 자, 오더를 하기 전에, 주문하기 전에 I want to check just one thing, 한 가지 체크하고 싶다. 자, 이거 뭐예요? 지금 주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뭔가 하나 체크하고 싶어요. Do you want a phone with a built-in speaker? 스피커도 원하냐? 라고 했더니 most people in the office don't want it. 사람들이 안 원한대요. 그래서 if you hold conference calls frequently, 네가 만약에 컨퍼런스 콜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you might want to consider it. 그걸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너가 알려달라. At your earliest convenience에 알려달라. 그러니까 네가 알려줬을 때 빨리 알려달라 이 소리예요. 이게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네가 편한 시간에 빨리 우리 이런 말 하죠. 편한 시간에 답장 주세요 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여기서 대답을 하기를 자 전달했고요. Thank you, responding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원할까요, 안 할까요? I don't think I need to speak
스피커폰. 자, 자기는 스피커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although it costs the same, we don't want to have the 안 원한대요. 그래서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please email me this afternoon. 그래서 좀 더 정보가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달과 답변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편지의 목적은 to request, 그렇죠? information, 정보를 요청하는 거죠. 네가 살 거냐 안 할 거냐 그랬더니 얘가 답변을 했어요 제대로. 자 그러고서 이메일을 보내게 되는 거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이런 거는 여러분.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자 지금 Dear Mr. 탐슨이 보내는 건데 our record, 우리 기록에 의하면 뭐냐면 네 어카운트가 굉장히 밸런스니까 여기 밸런스는 여기서 균형이 아니라 뭐냐면 잔고가 $250 남았대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풀 페이먼트 그러니까 지금 내야 되는 게 $250니까 이번 달까지 그쵸? 자, 그럼 이번 달까지 자기가 받게 되면 나머지를 받게 되면 우리가 돈 늦어진 거 그거를 갖다가 삭감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웨이브 해 주겠다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서로 서비스를 시키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게 요청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뭐를 요청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죠? 밸런스 페이를 어떻게 하라고? 내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I received notice, 내가 노티스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나한테 영수증 카피를 보내줘.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I will look over the charges and send the payment as soon as. 그러면 돈을 보내겠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미즈 햄먼즈의 이메일은 뭡니까? 이 사람의 이메일은 여기서 지금 햄먼드는 위에요. 요거.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to request payment for balance. 밸런스를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네. 자, 그다음에 기타 서식을 한번 볼게요. 이중 지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전달과 답변 유형이면 두 번째 나오는 게 주된 지문, 보충 지문. 즉, 첫 번째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 주된 지문, 보충 지문. 즉, 첫 번째 지문에서 주된 내용으로 무언가를 전달을 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지문에서 부연 설명하는 증빙자료, 영수증, 일정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하죠.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혹시 이거 화면이 잘 안 보이면 책도 같이 봐도 돼요. 자, 지금 두 지문의 종류를 파악하는 건데 광고와 이메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케빈한테 이제 지금 보내는 건데 수신인은 케빈, 보내는 사람은 샌드라. 이메일 주제를 확인하는데 벌써 서브젝트 딱 나왔어요. 뭐 했어요? 도쿄 컨퍼런스를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첫 번째 목적이 Please see the attachment and let me know what you prefer. 네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한번 얘기를 해줘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를 보게 되면 I have looked for flights on the internet and found out a few possibilities. 그러면서 이제 참고하라고 일정을. 아까 여기 뭐 나왔었어요? 부연 설명하는 증빙 자료, 영수증이나 일정표. 자, 여기는 뭐가 나온 거예요? 지금 부연 설명하는 일정표가 나온 거죠?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벌써 도쿄 컨퍼런스예요. 생각해보세요. 컨퍼런스로 가려면 일단 비행기도 타야 되고 뭐 셔틀도 타야 되고 호텔까지 가는 게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if you take the morning flight directly to 도쿄까지 직접적으로 가는 직항을 아침에 타게 되면 we would have time in the afternoon.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여유롭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지금 나오면서 일정표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메일의 수신인은 케빈이고 발신인은 샌디라고요. 이메일 주제는 뭐예요? 도쿄에서의 컨퍼런스가 되는 거고 일정표를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휴먼 리소시스한테 보내는 건데 제니퍼가 보내는 거예요. I'd like to notify you that I have moved to the new office room. 오피스 바꿨대요. 그쵸? 네, 그러면서 this was previously occupied by Linda Brown. 이 사람이 원래 있었던 데인데 please take necessary steps to provide me with a new extension number by next week. Thank you very much. 자,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뭐가 됐어요? 일정표가 나왔죠? 자, 그러면 what is Jennifer 이름 참 어렵네요. Baumgartner's 현재 넘버 몇 번일까요?
그렇죠. 바로 4756. 힌트 어딨어요? 키워드. This was previously occupied by. 자, occupied가 우리 화장실 가면 써있죠, 여러분. 비어있음, 사용 중 했을 때 이게 여행 가거나 공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occupied는 사람이 있는 거고 vacant, V-A-C-A-N-T를 쓰게 되면은 뭐가 돼요? 비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미 자기가 있었던 뉴 오피스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 뉴 오피스가 누가 이미 예전에 썼던 데라는 거예요. 린다 브라운이 썼던 데라니까 결국 지금 현재는 4756이 맞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자, 이제 공지회람으로 한번 이중지문을 볼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중지문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은 관계가 먼 두 지문이 출제되는 경우래요. 관계가 없으면 정말 힘들죠. 아까처럼 뭐 예를 들어서 기타 지문 같은 거 나오면서 일정표 나오거나 영수증 나온다던가 이메일에서 전달과 답변을 한다던가 뭐 이러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자, 첫 번째 지문에서 A가 B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두 번째 지문에서 C가 등장하면서 B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 또는 전혀 다른 두 개의 공지나 회람을 가지고 유추해서 푸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좀 어려워요. 그쵸? 자, 그러면 봅니다. 자, 두 지문의 일단 종류를 파악을 해야 돼요. 공지와 회람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자, 어나운스먼트를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공지를 보면 The Bank of North Dakota. 자, 여기서 please to 우리가 어나운스하게 돼서 기쁘대요. 그래서 헨리 피스크를 임명하게 된 거죠.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니까 뭐 부은행장 뭐 이런 거 있다. 부사장이래요. 자, 부사장으로 바이스 프레지던트는 부사장 맞죠? 근데 저는 이제 은행이니까 은행장 생각을 했던 건데 뱅크라서 근데 지금 새로운 부사장으로 임명을 했대요. 이걸 알리게 돼서 기쁜 거예요. 자, 그러면서 Mr. Fisk will be responsible for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사람이 할 일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했어요. 자, 여기는 지금 뭐냐면 지문이 그 인사 발령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임명자의 업무를 얘기했어요. 자, holding an MBA from Michigan University. 여기서부터 미스터 피스크 처음에 여기에서 미스터 피스크가 우리 그 은행으로 15년 전에 같이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System Security Analyst로 분석가로. Now he is developing our new fast track 인터넷 뱅킹, 그 인터넷 뱅킹 지금 굉장히 이제 뭐 신속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하는 것을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히스토리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했으니까 자, 갑자기 to all personal. 자, 폴 스탠리나 오피스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effective July 1st, employees are required to obtain Form 101 from the property pass officer before removing bank property from offices. 자, 그 다음에 employees must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Description of a property including the serial number, reason for removal, work at home or other office, etc. property return date. 자, 이게 뭐예요? 회람을 수신하는 사람이 지금 이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회람의 수신인이 지금 다시 여기 지금 보니까 뭘로 바뀌었습니까? 올퍼더 전 직원으로 그쵸?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회람의 발신인은 폴이라는 사람이고요. 주제는 뭡니까? Removing Bank Property예요. 그래서 어떤 그 프로퍼티가 뭐냐면 이제 뭐 재산권이나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동을 하게 리무브 지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우는 건데 어떤 거냐면 지금 보면 effective July 7월 1일자로 자 employee들은 요거 받았어요. 101 그 폼을 받으라고 어디에서요? 프로퍼티 패스 오피서라고 하는 그 사이트로부터 은행 그 어떤 프로퍼티를 오피스로부터 은행 그 프로퍼티를 그 뭐라 그래야 되냐면 지우기 전에 그리고 인플로이들은 반드시 또
다음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회 목적이 지금 기물 그 뭐지? 그 반출 그 절차를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사무실에 어떤 그런 재산들이나 이런 것 재산이라고 하면 좀 이런데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서로 상관이 없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유추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지금 옮겼잖아요. 이 사람이 옮겼으니까 옮기는 사람이 할 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저도 예전에 있던 학교에서 올 때 다른 건 모르지만 요즘부터 전자로 남는 것도 많잖아요. 다 계정이고 뭐고 반납하고 삭제하고 물건도 다 저기 반납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통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디파트먼트 매니저들한테 보냈어요. as many of already know 알다시피 우리 회사가 지금 이제 스폰서링을 하고 있어요. 연간 그 저기 자금 펀드레이징이니까 기부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내가 기대하기를 스피치 이벤트에서 키노트라는 건 키노트 스피치라는 건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그 기조 연설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자기가 이제 하기를 기대 주기 있는데 I hope everyone can attend. 모든 사람들이 좀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Good news. Our weekend charity fundraiser was very well attended. So we hosted guests. 지금 저는 달라요. 자, 이 사람은 기조 연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참여해 주기를 바랐는데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그것 상관없이 우리가 호스트를 했는데 많은 그 55개국에서 온 손님들을 호스트를 했는데 블라블라블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Such a success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벤트가 어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성공적이었다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 내용 없이 유추해서 푸는 내용인 거예요. 이런 거는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연습 필요. 네, 요거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제 지금 이제 패러프레이징인데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할 때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지금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그 똑같은 단어로 안 나와요, 영어는. 그래서 비슷한 걸 연결해 보는 연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답을 아래에서 찾지 마시고 비슷한 걸 찾으시면 돼요. 자, please check the following itinerary. 자, 이거는 뭡니까? 일정표죠. 일정표에 관련된 거면 우리가 뭐를 연결할 수 있겠어요? 바로 future travel plans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please let us know what you've experienced by filling out. 이 양식을 채워달래요. 자, 그러면 뭐가 요청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바로 to request information이에요. 자,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이중 지문을 할 때 목적을 묻는 거라던가 이렇게 또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지문이 나왔을 때 to 뭐 아까 뭐 있었어요? to request payment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같은 경우는 이게 일정이라는 단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travel plans가 되는 거고 내용을 채워달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정보를 요청하는 거겠죠. 그러면 we received the order of the following items. 그러면 이 다음 아이템들의 순서, 그러니까 아이템들의 주문을 받았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To confirm an order of supplies. supply가 뭡니까? 공급이잖아요. 이거랑 관련된 게 바로 요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됐어요. sorry. 자, 요게 요쪽으로 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thank you for your sponsorship 하면은 뭐죠? To express appreciation for support 해서 요렇게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 지문에서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답에 나오는 거예요. 고르는 답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연결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보시면 자 여기 하고요. 자 슬라이드 11 요거 여러분 한번 해봐 주세요. 여러분들 직접 하시고 그 다음에 올려주세요. 답을.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접 하시고 답을 올려주세요. 자, 어디 올리냐면 우리 거기에 보니까 우리 그냥 쓰는 게시판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그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제가 1차 시 때 이렇게 했다가 커피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몽 그림 좀 넣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제 마음이에요. 자, 이번 한 주차 시도 열심히 공부하셨어요.